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내일 이제 FOMC가 있습니다. 내일 FOMC가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페드에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보다 좀 강하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이랑 이번에 나온 PPI까지, CPI, PPI 두 개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지표를 보고 연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반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를 보고 나서 이거 피크아웃 의미 없구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플레가 잡히기 어렵다라는 걸로 일단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 0.5% 금리 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책적인 카드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적인 효과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를 그렇게 빅스텝으로 올리는 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게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0.75% 인상이냐 아니면 1% 인상이냐 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5월 FOMC가 시작되기 전에도 0.75%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0.5%가 나오고 나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2차 정책 실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뭐 경제를 뭐 연착륙을 시키면서 인플레를 잡는다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수치는 무조건 경착륙 각오하고 최대한 빨리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경제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치를 보고 뒤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뿐만이 아니고 7월 달까지 1% 금리 인상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이렇게 올려서 빨리 일단 땡겨야 일단 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면 정말로 시장에서도 확실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라는 그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연준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정책적으로 뭔가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금리 인상을 0.75%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높긴 한데 그것보다는 과연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시장에게 주는지 요거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더 이상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정책 실패를 제가 계속 뭐 저번 달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2차 정책 실패로 연결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아예 망가질 거예요. 뭐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한다. 단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정책 실패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정말로 시장을 위하고 경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6월, 7월 다 100bp 인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일 6월 달이기 때문에 점도표도 같이 나오겠죠. 점도표도 같이 나올 거고 어떤 페드에 대한 전망치 데이터를 발표할 텐데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0bp 인상 이거는 이제 기존 5월달 FOMC 때 내세웠던 그 가이던스에 포함된 영역이죠. 시장이 지금 75bp를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5월달에 얘기했던 50bp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시장의 신뢰를 잃고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75bp 인상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수치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적당한 반등은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7월 CPI, PPI가 많이 관여를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7월 CPI, PPI에서 꺾여지는 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그 이후에 또 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적당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bp 인상, 이건 아직 시장에서는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0bp 인상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한 번 더 훅 밑으로 꺼지는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구나, 연준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강한 반등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00bp 인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날짜인가요? JP 모건에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JP 모건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bp 인상을 만약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더 나오겠지만 신뢰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강한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단 지금 연방 기금리 선물 시장을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75bp 인상 확률이 95%, 그리고 100bp 인상이 5%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내일 기자회견 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페드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분기별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달이죠. 그렇다면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 같은지, 이게 지금 3.5에서 4%요 사이까지 갈 것 같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브라드 총재가 이제 주장했던 그 수치죠. 최대한 3.5%까지는 올려야 된다, 올해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연착륙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일단 경착륙은 무조건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유지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악재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본격적으로 실물 타격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JP모건에서는 이번 금통위가 열리면 이제 이게 다음 달에 있거든요. 7월 달에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CPI, PPI 보면은 뭐 당장 연준에서도 0.75%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에서도 빅스텝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뭐 하반기에는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는 뭐 못 막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리 3% 영역대.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충격이 좀 다를 겁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3.5에서 뭐 4%요 사이까지 갔다. 이 충격이랑 우리나라 3% 갔을 때 그 가계 충격은 좀 다를 겁니다. 미국 가계랑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3%만 되더라도 가계 쪽으로는 뭐 좀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마 연말에 7% 전후로 맞춰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월급의 상당 부분은 이자만 가는데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좀 타격을 가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크게 보면 경기 사이클 바닥은 레버리지 된 자산을 모두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요.
지금 뭐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이제 허리 중간 정도 얼추 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일단 뭐 레버리지된 자산을 대표적으로 나열을 하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여기 다 껴있고요.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레버리지된 그 자산이 다 정상적으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 버티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자산을 매각하는 심리를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이클도 끝나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야만.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뭐 늦긴 했어요. 이미 많은 비중을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늦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이클 바닥까지 버틴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뭐 반등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FOMC가 나오면 제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내일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프리뷰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